특별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안녕하세요, 김재석입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패시브 하우스 집을 짓는 전 과정을 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박병렬 건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 조사에서부터 설계, 그다음에 PHPP 에너지 계산까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시공에 아주 임박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시공 전 마지막 협의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비 관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은 공사비 전체에 대한 그 예측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우리 건축주하고의 합의가 좀 필요해서 그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아직 뭐 삽은 안 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터가 이렇게 닦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설계 마무리 단계가 접해 있다. 예. 자,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요점,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오늘? 이제 뭐 여러 얘기 중에서 우리 건축주 이 과정도 이제 이해하시는 게 또 좋지만 저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정보로서 우리가 지금 정말 작은 예산으로 최소 예산으로 패시브하우스를 도전하는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이렇게 멋지고 비싼 집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적은 돈으로 실속 있는 집을 짓고 싶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비 절감 포인트, 그런 내용들을 아마 잘 들어주시면 나중에 집을 지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데요. 뭐든지 돈과 관련된 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따라서 한번 위쪽으로 이동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라고. 아니요, X. 희미한 점점. 오케이. 그렇지. 이 지점을 잡아놓은 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단열에서 기초하고까지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기간적으로? 우리 2주일?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네, 했을 네, 때 2주.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목재가 수급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논스톱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장마가 이제 그 기간에 공장에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재단하고. 그렇죠. 이 양생하고 하는 작업. 과정 속에서 공장 작업은 진행되는 거고 이제 일종의 이제 프리페이브가 예. 결합되는 방식이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부분 골격을 만들어 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여름철 되면 오니까 훨씬 유리하죠.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립이 되는 건데 그럼요. 한 4일 정도면 되겠습니까? 4인 투입됐을 때 선수 4명과 최대한 빠르게 지붕까지. 혹시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인력이? 자꾸 일자리 참조. 근데 이게 보통 한 4-5명 이렇게 붙어서 해야 돼요. 4-5명? 제가 그럼 0.5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정식 목수들만. 걸리적거리는 사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조를 채워서 이제 현장에 왔어. 그러면은 목조 세우고 지붕틀 딱 씌운 다음에 위에 샌드위치 파넬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것까지를 그럼요. 논스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가 비가 안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하다가 비 온다고 자꾸 비닐 덮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에서. 목재가. 시간이 길어지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걱정하시거든요. 저희가 1층하고 비가림하고 2층을 하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목조집은. 그렇죠. 왜냐면 긴 시간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맞아.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짓다가 비닐 덮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대신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붕을 쫙 덮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운데 장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왔다 갔다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맞잖아요. 저희도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고안한 혁신적인 방식이
이제 시공으로 이루어져서 성공이 된다면 엄청난 이 목조 건축 문화에서 큰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시공을 직접적으로 네. 책임지는 입장에서 가장 아직까지도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 뭐 걱정되는 게 있을까요? 뭐 중 한 가지는 이제 좀 부재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크레인을 써서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중목 구조, 그러니까 좀 큰 나무를 주로 쓰거든요. 그게 이제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중량이다 보니까 사람이 못 다루는 면이 있거든요. 기계를 써야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시공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제가 계속. 뭐 아까 그리고 그것이 그것까지. 건축사님, 네. 오프닝 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네.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네. 부분 두 분이서도 어떻게 보면 협의가 어느 정도 우리 현장을 시공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수님하고도 이야기가 조율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의견은 어떻게 나눠주셨나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자재를 싼 걸 써서 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좋은 자재가 돼야 되고 이제 혁신적이라는 것은 이제 공법의 혁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인건비 투입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도 합의가 되는 방식이어야 되고 또 작업 여건이 여기 현장에 와서 본 이유가 또 차를 어디다 대고 크레인 어디 위치하고 현장 사무소 어디다 두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 공사 반경은 어느 정도 되면서 작업자 동선들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사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처음에 금액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추가적인 어떤 여건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결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을 검토한 방향대로 건축주에게 아마 시공자 쪽에서 공사비에 대한 견적을 드릴 것 같고요. 건축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가 이제 공사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구조목, 그 경량목 구조를 하기 위한 구조목은 지금 가격이 뭐 두세 배 급등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중목 구조로 어차피 했고 또 이게 이제 글루램은 일반적인 목조 시장에서 안 쓰는 목재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률이 뭐 폭등한 게 아니니까 글루램으로 일단은 메인 뼈대를 잡을 건데 글루램 한 본의 길이가 이제 11.7m다 보니까 이걸 앞에와 뒤에를 딱 2등분 하게 되면 딱 뭐 이렇게 파 없이 온장을 쓰는 거예요, 하나를. 좋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방식은 이걸 이렇게 1층하고 2층하고 했다면은 이제 지금은 아예 1, 2층을 한꺼번에 예, 잡고. 하나로 짜서 크레인이 와서 예, 최대한 인건비 투입보다는 이제 장비로 해서 어쨌거나 비용 대비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지 지금. 네네네. 예. 근데 좀 이제 네. 저희가 장목수님하고 근데 풀어야 될 것들이 설계자들한테 좀 있죠,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 아니, 설계상에 많이 풀어야 될 게 많아요. 예. 그것들을 뭐 2층의 하중을 예. 커버해 줄 수 있게 이제 구조를 예.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지.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례군이 또 이렇게 구조 계산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 구조도 우리 일반 방식으로 하면은 또 구조 계산 필요 없는데 이제 구조 계산도 했어요. 별도로 비용 주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지어져야 되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멋대로 구조재가 붙어버리면 안 돼요. 또 왜냐면은 우리 배관이랄지 여러 가지가 지금 관계가 돼 있어요. 저로.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텐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 시공 과정 중에서 우리 방식이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시공성에 대해서 엄청 조심스럽게 시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시간이 늘어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공성에 대한 것을 좀 판단을 해주시되 우리가 장선이랄지 이런 사이즈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걸 쓰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글루램이라고 해도 예, 강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게 약간 막 출렁거리. 예, 출렁거리다 그러면은 작업자 불안해서 시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예, 고려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좀 관건인 게 이거죠. 이제 이 두 개 사이에 장선을 끄어서 2층 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닥을 여기에 어떻게 접속할 것이냐를 지금 디테일을 좀 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우리 한옥 목구조처럼 이렇게 파내 가지고 짜맞춤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재가 훨씬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재 사이즈 단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 나사못으로 전부 다 철물로 긴결을 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구조적으로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네. 글루렌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중간중간 구조재도 들어가고 합판 저런 판재도 들어가고 내장재도 들어가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그 목재 관련된 부분들이 구조재 같은 경우는 2배가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OSB 합판 우리가 이제 TNG 쓰죠 주로. 네. TNG, OSB 합판이 18.3T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캐나다산이 있고 유럽산이 있잖아요. 캐나다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판매 가격이 보면은 38,500원이잖아요. 저 예전에 네. 저게 28,000원 네, 정도. 했죠. 근데 유럽산이 이제 29,000원 정도니까 저희가 이제 유럽산으로 해서 유럽산은 하는데 덜 올랐어요. 덜 올랐죠. 근데 유럽산도 저희가 아무거나 유럽산 쓰진 않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 OSB인지를 검증을 다 꼼꼼하게 하거든요. 주 자재가 상승을 했다 가격이.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그 원인이 궁금해서 네. 본 바로는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장 가동이랄지 그게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더 큰 게 바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그 큰 나라에서 집콕이 많아지면서 집을 짓거나 집을 수리하는 일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났대요. 수요가 높아지니까 네. 아. 모든 자재가 다 미국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공급 수량이 줄어드니까 목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네. 향후 한 2년까지는 내릴 전망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가야 되나, 철골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우리 목수님하고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많이 안 팔리는 자재 중에서도 좋은 자재로 가고 인건비 투입을 줄이고 장비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 무거운 자재는 사람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했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지만 저희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방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자, 우리 목수님 시공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시공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비용 절감에 동참을 하겠다. 예, 뭐 나무 하나 빼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나사 하나 빼거나 큰일 나죠. 못 그러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안 되죠. 돈이 더 들고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망설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낮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집을 뼈대를 짠다고 하거든요. 뼈대를 짤 때 잠을 못 자고 아니 꿈속에서도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꿈에서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목수님 입장에서는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날을 세서 근무 일수를 줄이겠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으로 가시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예. 이렇게 빈틈없이 멈춤없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짜고 아무래도 이제 해야 목구조다 보니까 그 건축 날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인건비 상승 요인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군요. 방금 전에 그냥 이제 어떻게 농담으로 한 거긴 하지만 사실 날씨라든지 이런 환경 요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민감해요. 목재라서. 그래서 짧은 시일 안에 적어도 지붕은 이렇게 비가림을 딱 하는 단계까지는 정신 없을 겁니다. 특별 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오늘 현장에서 설계 단계의 최종적인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건축사님과 앞으로 시공할 때 현장을 담당하실 우리 목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 짓는 거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막상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우 변수가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낱낱이 그냥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